안녕하십니까. 미래탐구에서 통합과학과 고2, 고3 화학을 가르치고 있는 화학 강사 박윤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제 시험 끝난 지 조금 됐는데 이제 벌써 이제 2번의 시험이 끝났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 게 느껴지는데요. 저도 아이들 옆에서 지켜본 바로 이제 처음에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만났잖아요. 이제 아이들 만나는 경우에 그랬는데 옆에서 지켜본 결과 점점 성장하고 있다라는 게 정말 느껴집니다. 이제 제법 저랑 말도 통하고요. 그리고 제법 실력도 많이 성장한 것 같은데 근데 아쉽게도 이제 성적도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난이도가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1학기 기말고사가 어떻게 시험에 무슨 출제가 됐고 그리고 아이들 성적이 어땠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고1, 고2, 남은 고1과 그리고 앞으로의 고2 수업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보시게 되면요. 네, 잠시만요. 안 넘어갑니다. 네, 자, 그래서 먼저 보시게 되면 한 번만 잠깐만 이거 한번 말씀드리고 올게요. 네, 이게 안 넘어가가지고요.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먼저 보시게 되면 1학기 내신 결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저희 학교 학원에서 100점의 학생이 1명 나왔고요. 그리고 저희 재원생의 거의 50%가 90점 이상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재원생 평균 88.74점이었는데 그 학교에서 점수를 보면 100점이 총 5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90점 이상이 30명 정도였는데 그 중에 학생들 중에서 9명이 저희 학생들 재원생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1학기 기말고사는 조금 이제 난이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균이 조금 낮아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유인즉슨 문제가 아무래도 단원 자체가 물리 파트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이들 공부하기 힘들었을 거고 시험 문제 풀면서도 좀 힘들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아이들 보러 보면 100점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하고 1등급 컷이 몇 점이야 라고 물어는 보는데 아직까지 선생님께서 말씀은 안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100점 인원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 한 명 틀린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한테 물어봤더니 저희 반에는 100점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기말고사 요번에 문항은 중간고사 때와 마찬가지로 총 27문항 그리고 40분 100점 만점으로 나왔었는데요. 지금 관학고 같은 경우에는 수업이 과학 A와 과학 B로 나뉘어져서 수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통합과학이 과학 A가 2시간이고요. 그리고 과학 B가 1시간인데 요번에 이제 과학 B의 비중이 조금 이제 높게 출제가 됐습니다. 거의 이제 3분의 1 정도인데 배점은 37점 이상이 나오게 되면서 그래서 여기 과학 B 파트가 조금 많이 나왔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학 A의 물리학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시험 문제가 내용 자체가 아이들한테 부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구과학 파트에서도 좀 암기 내용이 많았어서 실제로 아이들 외우게 시키는 게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는 근데 원래 학교에서 의도한 바로는 생명과학이 시험 범위가 원래는 한 파트가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조금 이번에 관학고가 다른 학교에 비해 시험이 좀 빨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한 파트 이제 다음에 이제 2학기 중간고사로 미뤄지고 그리고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어떤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됐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시험 시간에 정말 고뇌한 흔적이 보이는데 아마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실제 아이 시험지인데 이게 문제가 물리 파트에서 조금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점이 숫자가 아니라 모두 다 미지수 기호로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이제 학원 교재, 제 자체 교재에 일단 들어있던 문제랑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아마 이 문제는 원래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이들이 이 문제에서 정말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딱 보기에는 정말 아까 문제보다도 훨씬 쉬워 보이는 문제인데 왜 아이들이 실수를 할 수밖에 없었느냐? 문제 보시면 맨 위에 자기적 성질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자기적 성질만 변화시킨 것을 골라야 되는데 이 중에서 니은 보기에 자기라는 글자가 자기 하면서 3글자 이렇게 막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니은이 맞다라고 고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프린트가 나오는데 그 프린트 내용 위주로 저희가 아이들한테 정리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최종 정리 노트에 항상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문제 보니까 학교에서 이거 정기적 성질, 자기적 성질 구분할 것 같아. 이거 자기 보상 열차만 자기적 성질이야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기특하게도 저 문제 풀 때 자기적 성질에다가 네모칸을 채우고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이 아이는 실수하지 않고 잘 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교 프린트에서 정말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출제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끝나고 분석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프린트 내용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최종 정리를 학교 프린트로 다시 한번 아이들한테 암기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제 물리 문제,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돼서 물리 문제에서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보시면 근데 물리 문제가 사실 앞에 부분에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학교 선생님께서 순서대로 문제를 출제하시다 보니까 앞부분에 아이들이 1번부터 풀었다라고 하면 시간이 오히려 오래 걸리는 바람에 뒷부분에서 좀 시간이 모자라다라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정말 물리가 어렵다라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순서를 바꿔서 문제를 풀으라고 하거든요. 그럼 오히려 뒷부분 먼저 풀고 나면 그래도 좀 안심하면 그럼 이게 시간 분배가 잘 되다 보니까 오히려 긴장감 없이 문제를 풀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로 출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기말고사 본 결과 아이들의 이제 전체적인 반응을 봤을 때 일단 중간고사 때보다는 난이도가 상승했다. 그리고 전체 평균을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아이들 점수 보시면 조금 중간고사 때보다 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었으니까 등급을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0점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물론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 아마 10명 이내, 10명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물리 역학 파트의 문제 난이도가 높게 출제가 된 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프린트의 세부적인 내용들, 이거는 관학고가 항상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프린트를 정말 한 글자 한 글자, 정말 한 줄도 소홀히 하지 않고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학비가 사실 수업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되는데 문제 배점이 높게 출제됐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여름방학 때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과학 과목은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2학년 때 되면 내가 인문계열 쪽으로 갈지 자연계열 쪽으로 갈지 결정하게 되면서 이맘때쯤이면 정말 이제 아이들도 같이 고민하기 시작하거든요. 물론 걔 중에는 이제 고민 안 하고 아직도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마다 이제 아이들한테 계속 얘기를 해주는데 앞으로 이제 2학년이 되면 물론 지금 현재 문이과 통합 과정이긴 하나 나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서 선택 과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라고 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미 결정된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고민 아직 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을 텐데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진로와 적성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학 공부 여름방학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럼 이미 내가 이제 인문계열 쪽이나 아니면 자연계열 쪽이 정해졌다. 라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게 되면 일단 아무래도 내가 문과 쪽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과학을 정말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2학기 중간고사에 나오는 게 물리 화학 파트가 난이도가 1학기 때보다 급상승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관학고 시험 범위 진도 순서대로 보면 2학기 중간고사가 정말 어려울 겁니다. 2학기 중간고사의 화학 파트의 산화환원 파트와 그리고 물리 파트의 전력의 수송, 생산 부분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중간고사 정말 힘들 텐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때였다 보니까 제대로 공부가 안 된 아이들이 많습니다. 너네 예전에 오매 법칙 배웠지? 전기 기억나? 하면 하나도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한 번만 정리해줘도 그래도 아이들이 익숙하다라고 느끼고 좀 이제 제법 잘 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내용을 토대로 해서 물리와 화학 파트를 미리 공부해두는 게 아마 2학기 시험 기간에 정말 부담이 훌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2학기 중간고사 예상 시험 범위는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과학 A와 과학 B가 있는데 문제점은 일단은 지금 원래 과학 B가 여기 시험 범위가 여기 앞부분까지가 1학기 기말고사 들어갔었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파트가 어떤 식으로 배분이 될지 그거는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학 파트 이제 들어가게 되면 산화환원 반응 파트 들어가게 되는데 그리고 과학 A에서 보시면 전기에너지의 생성과 수송 그 부분이 전기 파트, 아이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산화환원 반응,
입니다. 그래서 물리와 화학 위주로 공부를 해두면 그래도 부담감이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점, 바로 문과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통합과학을 미리 물리화학 파트 공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자 이제 그럼 이과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사실 정말 저희 아이들이 항상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이제 고2가 되면 물론 막상 닥쳐봐야 아는 일이긴 하지만 고2 되고 나서 3월 달에 정말 그 과탐 3개의 부담감이 너무너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선생님 저 이제 이게 고1 때 통합과학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군요 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3과목을 같이 공부하다 보면 어떤 한 과목은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절로 이렇게 거르게 되는데 그 3과목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럼 사실상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탐구 원과목, 만약에 내가 자연계열 쪽으로 가고 싶다 라고 하면, 이공계 계열로 간다라고 하면 일단은 물리나 화학을 먼저 필수적으로 여러 번 선행할 것을 추천합니다. 사실 한 번 선행 돌렸는데 이미 다 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화학이나 물리 같은 경우는 어렵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점점 심화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도 하고 겨울방학 때도 점점 이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현재 관악고 과학교육과정은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2학기 때 조사를 하고 아이들이 선택을 하게 될 텐데요. 사회탐구하고 과학탐구에서 이 중에서 3가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문이과 통합이다 보니까 사실 이과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여기 과탐에서 3개를 선택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사탐 하나, 과탐 2개 이렇게 선택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무엇이 유리하냐 불리하냐는 사실 그건 정답이 없습니다. 그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서 그리고 대학마다 그리고 학과마다 그리고 권장 과목들이 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공계를 지망한다 라고 하면 원래는 물리나 화학은 무조건 필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택을 하라고 하는데 관악고 학생들의 특징은 제가 이제 이번 연도 고2 학생들 선택자 수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선택자 수가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물리 선택자 수가 46명입니다. 46명보다 이제 점점 줄어든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퇴하는 아이들도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1등급이 한두 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물리학을 선택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라고 하면, 만약에 내가 학종을 한다, 학종을 쓸 거다라고 하면, 만약에 근데 이공계를 지망한다, 그러면 물리는 반드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물론 자기 성향에 따라서 저는 선생님 물리나 화학 파트가 좀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학생들은 옆에서 친구들이 야, 너 이거 선택자 수 몇도 안 되는데 물리 할 거야? 라고 하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물리를 선택하고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수시를 쓰면서 있어도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시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내가 이공계를 지망한다 라고 하면 이렇게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정시로 만약에 내가 이제 대학을 간다 라고 하시면, 사실 요즘에는 이제 거의 과탐 2개를 선택하지 않아도 지망할 수 있는 학과들이 많잖아요. 물론 근데 가산점을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능 선택까지도 아마 고려하시고 아마 선택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의 성향을 보면 거의 대부분 이제 만약에 내가 수시를 쓸 거다라고 하면 물환생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오히려 수능은 생지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부담이 클 수밖에 없겠지만 그게 최선의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아이들의 성향에 맞추고 그리고 학과와 관련지어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수는 요런데 해마다 조금 이제 아이들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조금씩 변동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인원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등급 따기 정말 어렵습니다, 아이들. 네, 그래서 정말 1등급이다라고 하면 이 아이는 진짜 그냥 전교 1, 2등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내신반으로 진행되던 반을 저희가 이제 먼저 통합과학 수업과 그리고 화학 수업으로 제가 나눠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요. 통합과학은 이제 내가 문과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특히나 물리나 화학을 어려워하는 학생이다 라고 하면 그 2학기 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물리나 화학 파트의 수업을 먼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조금 더 아이들이 공부를 수월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제 7월 20일 날 토요일에 2시에 진행되는 수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화학 수업은 기본 수업과 심화 수업으로 나눠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화학 같은 경우도 정말 많이 어려운 파트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학 파트에서는 이제 뭐 기본반에서는 화학을 처음 시작하거나
나는 개념을 배웠으나 정말 선생님 저는 노베이스입니다 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개념을 확실하게 배우고 싶다는 학생들은 일요일에 수업을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러면 선생님 저희가 통합과학을 수업을 공부를 안 해도 되느냐 라고 이제 걱정하는 아이들이 있을 텐데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학 파트에 산화원원 반응과 산염기 중화 반응 파트가 있습니다. 그게 통합과학과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화학 수업을 들어도 통합과학 수업이 대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화학 파트에서 어려운 파트 두 파트를 해결하고 나면 아이들이 그래도 부담을 좀 줄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처음 배우는 학생들은 기본반을 추천하고요. 그런데 나는 화학을 선행한 적이 있다. 개념은 대충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풀이가 안 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심화반에 들을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재고나 과고 준비하던 학생들은 화학을 여러 번 돌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수능 문제 유형의 문제를 들이밀면 아이들이 제 시간 안에 못 풀어냅니다. 물론 풀어는 낼 수 있는데 20문제를 주는데 그 1시간 안에 풉니다. 1시간이 더 걸려서 푼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험을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문제풀이를 조금 기계적으로 풀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풀이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문제 적용을 조금 쉽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심화반에 들을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심화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산화원원 반응, 그리고 산염기 중화 반응이 들어가는데 1단원의 양적 관계와 그리고 화학식량과 몰 파트에 조금 집중해서 이제 아이들이 수업을 들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여름방학 때는 일단 통합과학, 그리고 화학 기본, 그리고 화학 심화 수업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교재는 그냥 주별 교재로 나갑니다. 방학 특강 같은 경우에는 주별로 매주마다 숙제와 함께 더불어서 나가는데 그 교재에는 학교 내신 미리 보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수능 유형의 문제까지도 대비할 수 있게끔 적용을 시킬 겁니다. 특히나 화학 같은 경우는 이 근방의 학생들 학교 문제 기출문제를 보시면 거의 수능 모의고사 기출문제 변형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빨리 풀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매주 아이들이 조금 이제 방학 때 시험을 안 보면 또 해이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객관식 문항으로 해서 아이들 테스트 보고 아이들한테 성적까지도 같이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제는 당연히 해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끔 이제 어렵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동영상 수업을 다시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지금 수업이 끝나고 나면 이 부분은 내가 조금 놓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저한테 항상 영상 요청해서 다시 듣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종료 후에 저희가 아무래도 3시간 수업이다 보니까 그 뒤에 제가 조금 시간이 1시간 정도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남겨서 그때 테스트하거나 아니면 수업 종료 후에 질의응답 1대1로 가능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렇게 수업이 이렇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약간 좀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고 고민하고 정말 그러는 아이들이 있겠지만 일단 먼저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조금 고민해보고 그리고 나서 어떤 수업을 어떻게 공부할지의 방향성을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을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이 되도록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 강사 박윤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